자, 그러면 애플이 이번에 최초로 적용한다는 기술이 뭐냐면 CO인데요. 이건 뭐 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갤럭시에는 이게 갤 폴드 3부터 이미 적용되어 온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덕산 네오룩스랑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갤럭시 G 폴드 3부터 들어갈 때 덕산 네오룩스가 독점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폴더블에 처음 적용하는 기술은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 중에서 VPI4926이라는 분이 애플 폴더블 쪽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여기 제가 댓글에도 있지만 저희 채널 초창기, 물론 지금도 초창기지만 저 앞에 돌아가시면 애플 폴더블 SCM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동영상 먼저 보시고, 그걸 보신 분은 지금부터 애플이 폴더블에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는지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4, 5년 전부터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근데 뭐 상상 속 유니콘인지 계속 1, 2년 미루다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최종적으로 컨펌을 한 건 내년 5월에 생산을 해서 9월에 출시할 거라는 일정이 일단 정해졌고요. 이제 뭐 5월, 9월이라고 했지만 2Q 생산, 3Q 출시 이렇게 보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이 7.8인치, 9인치, 이게 7인치대 후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타입이라고 합니다. 북타입은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양옆으로 열리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은 연간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많게 보는 데는 2000만 대까지 보는데 보통 한 1500만 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DSCC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 글로벌 전체의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이 2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는 2200만 대 정도를 줄 거예요. 근데 내년에 애플이 나와서 1500만 대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뭐 꼭 이렇게 나오겠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애플 인사이드에서 만든 이 렌더링이 가장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실제로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양옆으로 열리는 타입이고, 이거 아이폰 15 아니면 16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렌더링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이내믹 아일랜드 뭐 이거 들어가겠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이번에 최초로 적용한다는 기술이 뭐냐면 CO인데요. 이건 뭐 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갤럭시에는 이게 갤 폴드 3부터 이미 적용되어 온 겁니다. 이미 갤 폴드가 6까지 나왔으니까 한 3, 4년 전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애플은 아직까지 이걸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폴더블을 내놓으면서 최초로 이제 적용을 할 건데, 그럼 CO가 뭐에 쓰는 기술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OLED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게 OLED가 있고 그 앞에 폴, 이게 줄여서 폴이라고 하고 폴라라이저, 한국말로는 편광판이라고 하는 필름이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이 필름의 기능은 LCD에서 하고 다르고 OLED에서 하고 다른데, OLED에서 목적은 외광 반사입니다. 자, 밖에 이렇게 태양빛이 있으면 태양빛이 전 방향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화면으로 왔을 때 TFT라고 하는 전극이 있거든요. OLED 보면 뒤에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전극이 있어요. 이게 다 메탈로 돼 있기 때문에 전극에 맞고 빛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눈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마치 거울처럼 보인대요. 아주 어두운 방에서 나 혼자 이걸 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형광등이 있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태양빛 아래에서 봤을 때는 TFT에서 반사되는 빛이 너무 강해서 거울처럼 보인다, 미러 라이크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폴라라이저, 편광판이 합니다. 일단 이 편광판은 밖에서 빛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빛이 다시 나오지는 못해요. 이 안에서 출발한 빛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이게 뭐 안에서 45도 꺾어주고 한 번 더 꺾어주고 막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안에 있는 빛은 나올 수 있지만 밖에 있는 빛이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이 OLED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폴라라이저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두께가 있죠. 30 마이크로미터, 아주 얇게 해도 3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이는 건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폴라라이저를 부착하기 위해서 앞뒤로 접착제가 50 마이크로씩 붙는데 합치면 100 마이크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 마이크로에 두께 30 마이크로에서 한 13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 스마트폰에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0.13mm 정도 되는 거거든요. 0.13mm 정도 되는 건데, 이 두께 뭐 있어도 없어도 아마 손에 잡는데 크게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폴더블에서라는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폴더블은 패널의 두께를 얇게 할수록 완제품의 두께가 얇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패널의 두께가 얇을수록 패널의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5만 번, 10만 번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굽혔을 때 하고 얇은 종이 그냥 일반 A4 용지를 한번 접었을 때 하고 종이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통째로 한번 구겼다 생각해 보면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종이는 엄청난 그 텐션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 폴더블 같은 경우에 패널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데 폴더블 OLED에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 COE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부터 그리고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부터 처음 적용하는 기능이 이 COE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COE는 어떻게 폴라라이저 없이 외곽 반사를 줄여주나?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일단 이게 OLED를 이제 수직으로 이제 자른 건데 밖에 있는 하얀색 요 화살표가 외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든 아니면 형광빛이든 되겠죠. 그럼 이 앞에 일단 컬러 필터를 하나 댑니다. OLED는 원래 컬러 필터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블루, 그린, 레드 앞에 각각 같은 색상의 컬러 필터를 하나씩 됩니다. 그러면 바깥의 빛이 들어왔다가 안에 여기 TFT 요 회색 부분이 이제 TFT인데 이 TFT를 맞고 반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안에 들어왔다가 반사될 때는 이 컬러 필터를 한번 통과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태양빛이나 형광등빛이 아니라 각 색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운업계도 만약에 TFT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색상과 색상 사이에 이 검은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맞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의 빛은 이 PDL이라는 애를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빛이 반사하지 못하게 이 PDL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빛이 설사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되더라도 여기가 그냥 흡수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봉지막 위에 컬러 필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컬러 온 인캡슐레이션에서 COE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요 봉지막 위에 컬러 필터 요거 놈하고 블랙 PDL 요 블랙 PDL이죠. 요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폴라라이저 없이도 그러니까 편광판 없이도 외곽 반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전력 특성도 좀 개선이 되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보면은 이 COE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소비 전력을 25% 정도 절감해 준대요.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그만큼 늘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써놨지만 이 편광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안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통과할 수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안에서 나오는 빛도 한 절반 정도는 여기 편광판에 다 흡수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패널 밝기가 한 50% 정도 감소가 돼요. 그 말은 OLED에서 100의 밝기를 분출을 한다면 사람 눈에 보이는 OLED의 밝기는 한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깝죠. 왜냐면 OLED의 빛을 5% 10% 올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박사님들이 얼마나 가진 연구를 하시는데 50%를 편광판에서 다 잡아먹고 앉아있으니 너무 환장을 노리신 거죠. COE는 일단 폴라라이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라라이저는 없고 나갈 때 여기 컬러 필터에서 좀 약간 흡수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흡수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편광판에서 잡아먹히는 것보다 훨씬 덜하다. 그래서 이 저전력 특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좋은 걸 그동안 애플은 왜 안 썼냐? 일단 바 타입 스마트폰에서는 COE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도 아이폰 쓰고 뭐 갤럭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 타입 스마트폰에서는 0.13mm 줄이는 거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제안을 여러 번 하긴 했대요. 너네 COE 쓰는 거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COE 기술의 검정식 심도가 낮다고 본다. 그러니까 트루 블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애플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외광이 들어와서 밖으로 나갈 때 좀 뭔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가장 꺼려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아지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또 있었겠죠. 그동안에 애플에서 사용하는 편광판은 니토덴코 아니면 스미토모 뭐 이런 데서 사다 썼을 텐데 이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COE를 써버리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싫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COE를 폴더블에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벤더들의 희비는 좀 엇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편광판 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겠죠. 물론 지금도 거의 뭐 국내에선 짜부러져 있는 상태이지만 LCD는 거의 다 철수를 했고 LCD에서 편광판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 디스플레이 한 장당 2개씩 필요해요. 근데 이 2개가 지금 시장에 다 날아가 버린 상태고 겨우 이제 OLED 하나 쓰고 있었는데 폴더블 되면 그마저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니토덴코가 그동안에 폴더블 쪽에서 편광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 회사로서는 좀 안 된 일이죠. 다행히 뭐 삼성 SDI나 LG화학은 편광판 사업은 다 매각했습니다. 중국에 이미. 뭐 이런 트렌드를 다 알고 있었으니 그렇겠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편광필름 사업을 1.1조에 매각을 했다. 그거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배터리에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호재겠죠. 왜냐하면 평광판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서 사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서 이걸 애플에 공급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어떤 라인 안에서 모든 공정을 다 해버리면 아무래도 패널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게 호재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OE에서 이 컬러 필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라인 안에서 반도체 공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 BM이라고 되는 블랙 매트릭스, 블랙 PDL 재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서 증착 장비로 증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료를 삼성 디스플레이는 덕산 네오룩스랑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3부터 들어갈 때 덕산 네오룩스가 독점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본에 있는 도레이나 미쓰비시 가스케미컬 이런 데서 또 개발을 한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삼성에 들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덕산 네오룩스 독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시장은 또 커지겠죠. 블랙 PDL 시장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회사들에는 좋을 수 있다. 물론 도레이나 미쓰비시 같은 회사의 블랙 PDL 매출이 뭐 얼마나 크겠냐 뭐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건 뭐 니도덴코도 뭐 평광판 사업 하나 어떻게 된다고 해서 크게 휘청거릴 회사는 또 아니죠. 근데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호재인 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 폴더블에 처음 적용하는 기술을 주제로 애플이 COE 기술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폴더블이 시작이지, 폴더블에 한번 적용이 되고 나면 일반 아이폰, 그러니까 바타입 아이폰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예요. 이게 두께도 두께지만 일단 저전력 특성이 있는데 애플은 이런 것도 통일하려고 하는 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회사죠. 아마도 바타입에도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